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분기점이 될 거라고 했던 이민년의 하이라이트 병어월이 와버렸어요. 누군가는 기회로, 누군가는 위기로 쓰는 운세입니다. 벌써 눈 질끔 감고 있는 분 계시죠? 지난달 을사월까지 왠지 어깨가 자꾸 결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본인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 무겁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을사월에 이 유튜브 오류 때문에 청간별 운세만 늦게 찍게 됐는데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체 운을 먼저 올려드리게 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민년에는 병화만으로도 벅찬 상황입니다. 근데 오화가 같이 왔죠? 대단히 피로도가 높은 운에 해당합니다. 지난번에 이럴 때 생기는 문제들은 수습할 방법도 딱히 없다, 아사리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민년의 수국화라는 것은 잘 타던 불에 물을 부어버린 것과 같아요. 물을 부어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더 이상 타오를 수 없는 상태에 진행되던 게 멈추는 등의 변동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병어월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급박하게 진행된다는 거라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할 여지가 너무 많아요. 상황을 잘못 읽거나 대세를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나 세워놓은 계획이 대세와는 맞지 않는데 그걸 자기가 모를 수가 있어요. 본인 팔자가 수국화를 조절 못하는 구조라면 바로 이런 운에서 무리수를 던지곤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저나 잘 알지, 님들은 본인이 수국화가 방어가 되는 건지 뭔지 볼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어월 전후로는 웬만한 중요한 결정에는 신중하라고 했던 거예요. 월운은 보통 다음 달 초까지, 영향력이 세다면 중순까지도 이어지는데 이번 달은 정확히 6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가 병어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운세의 전체 맥락을 보면서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보다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우선 천간의 간목을 봅시다. 지난달은 내외부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심적으로 여유가 부족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운의 흐름상 목이 화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게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밥은 먹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는 미리 해둘 것들이 항상 있는 것처럼 목도 수생목이 충분히 되어야만 목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에는 먼저 그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지난달 어떤 걸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달랐겠지만 심적인 여유가 부족해지면서 좀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운이었어요. 뭔가 허해서 그걸 채우려고 식욕이라든지 무욕이라든지 채우려는 욕구가 들 수 있으니까 팔자에 목이 강하면 가급적 다이어트를 하라고 했죠. 정신적으로 뭔가를 덜어내는 것도 다이어트라면 다이어트죠. 이런 맥락에서 병호월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이번 달 간목에게는 오행으로 화가 강해지는 것, 육신적으로는 식신상관이 강해지는 운으로 거의 대부분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목이 목생화되는 건 사회활동이다 이렇게 보신다든지, 대체로 두리뭉실한 통변이 요새는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명리로 운을 논하려면 기준을 디테일하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실질적인 팁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순하게 보는 것들 말고 제 관법으로 병어월을 해석해 볼게요. 일단 불타오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칩시다. 불타오르는 현상은 겉으로 보여지는 양상인 거잖아요. 그보다도 왜 불이 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왜 불이 타고 있느냐, 불이 타오르도록 하는 계기나 원인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불이 타는 겁니다. 불이라는 글자가 활성화된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는 병호월은 화세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왕성한 겁니다. 점차 커지는 게 아니라 이미 정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보자면 이번 달 사건의 중심에는 목생화, 즉 목을 주요하게 봐야 되겠죠. 이미 왕성한 기운이 그렇게 된 전말에는 목생화, 즉 목이 중심에 있다는 맥락이에요. 제 관법상으로 이번 달에는 목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사주영재, 사주를 좀 치는 거고요. 아무튼 간목에게는 병호같이 강한 화기운을 유용하게 쓰기가 보통은 어렵습니다. 한 겨울쯤은 돼야 됩니다. 이민년의 병호월에 간목이 중심 인물로서 위치하게 된다는 것은 가장 큰 불만과 불안감을 만드는 요소가 바로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왜냐, 이민년은 임수가 주도하는 세력인 건데 5월이라는 충만한 화기를 기꺼이 잠재우고자 하나,
이게 병화로서 대립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 중심에 간목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너무 큰 계획을 세우거나 욕망하는 바가 있다면 부담스러운 목표니까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난달에 하향 조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면 이번 달부터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감정적인 불만족으로 인해 대립, 전공의 변화, 이직과도 같은 일들을 꿈꾸게 됩니다. 이제까지 해석한 부분만 보더라도 단순히 병호월이 와서 천간과 지지가 다 불바다니까 막 불타올라서 활동적이 된다든지 목이 화를 생하느라 지치고 손모적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과는 디테일이 조금 달라지죠. 이민년의 간목은 사주 구성이 어떻든 간에 필연적으로 인목이라는 뿌리를 만나게 됩니다. 간목 입장에서 무난한 운은 확실히 아니지만 우여곡절을 겪어도 본인의 뜻을 관철하려고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그런 상황이 병호월을 만났으니 결과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가 불투명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간목이던 지지의 인목이던 간목을 당령으로 쓰던 용신으로 쓰던 많은 분들이 올해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운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단기 목표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목생화가 급격히 진행될 때 수생목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민년이라는 것 자체가 수생목, 목생화 두 가지를 모두 하기 어려운 운입니다. 충분한 준비나 검증이 없이 현재 상황을 벗어나거나 자신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달이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를 내가 주도적으로 실행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사주에 토가 충분히 있다면 더디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려고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볼 거예요. 팔자에 토나 금의 제어가 없이 목생화로만 달려간다면 기어코 실행해서 이루고자 할 것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나 그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무토라면 본인이 충분히 고려를 많이 한 거고, 기토라면 감정적인 게 제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간목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사주에서 수가 지나치게 왕하다면 차질이 생깁니다. 천간의 개수, 지지로 해수나 자수, 축토를 말합니다. 띠로는 돼지띠, 쥐띠, 소띠예요. 본인이 속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변화를 주고자 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 급박합니다. 이번 달에 문제가 생긴다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습하기 어렵게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죠. 팔자에 정화나 오화 같은 게 있어서 지나치게 조열한 구조라면 너무 조급하게 의사결정하거나 번아웃으로 인해서 틀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앞둔 상황이라면 우선 충분히 쉬고 편안한 상태에서 차근히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사주에 간목이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유리합니다. 뭐 시험을 보거나 테스트, 면접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실행하려 할 때 현재보다는 올해나 내년, 앞으로를 염두에 두면서 찬찬히 고려해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팔자의 토가 충분하다면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간 을목을 보겠습니다. 지난달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 수 있는 시기라고 했었네요. 불안의 원인은 조급함이죠.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지난달, 이번 달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봤던 거고, 나쁘게 본다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환경에 대한 불만만 쌓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관리, 특히 멘탈 관리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병호월은 을목 입장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목생화가 이제서야 되니 흐드러지게 핀 꽃처럼 행복해 보입니다. 물론 제 눈에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시겠죠. 보통 목생화를 활짝 핀 꽃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꽃 피는 게 늘 좋은 게 아니에요. 강제로 꽃을 피워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냥 씨앗으로 존재하기도 벅찬데 꽃까지 피우려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대단히 힘이 빠지고 지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호월 같은 운세에 을목에게는 스스로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흔히 을목을 여린 꽃에 비유하는데 그처럼 을목은 늘 적정한 온도와 습기가 있어야만 생명력을 잘 보존하는 목의 기운입니다. 근데 병호 정도의 운이 와버리면 과한 거죠. 그로부터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 글자만 가지고 자세히 논해보는 건 그리 자세한 게 아닌데, 을목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주변 환경에서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걸 목격하셨을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 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등, 그렇게 냉정한 세상을 보면서
와, 나는 절대로 망하기가 싫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다 하는 일종의 생존 본능이 자극되는 양상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는 지난달부터 소확행 같은 걸 이루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소기의 성과, 평가에 대한 유리함 같은 걸 개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고 넘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의 가장 큰 특징이 암만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을목들이 있는 사람들 표정은 그렇게 밝지가 않다는 거예요. 운이 목생화의 양상으로 흘러간다는 건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건데 을목 입장에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공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지속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시도를 한다든지 삶의 변화를 만들려는 노력을 병호월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그럴싸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기 전까지 을목들은 그동안 애써온 것도 있고 나름의 마음고생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운이 온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을목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단히 수고롭게 살아온 거예요. 병호월엔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그걸 통해서 기회도 오기는 올 겁니다. 팔자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속한 환경도 봐야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크게 변화를 줄 수 없는 상황이어도 적어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계기가 생기거나 나를 골머리 썩히던 일들이 차차 정리될 기미가 보이는 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이라면 시험 성적이 좋아지거나 가시적인 성취가 없어도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나를 이끌어주고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번 여름의 을목들은 뭔가 혼자 하기가 어려운데 바꿔 말하면 인복이 그득하게 차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보세요. 하지만 이런 기회들이 그냥 운 좋게 찾아오는 걸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까지 내심 신경 쓰고 노력해온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병호월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어떤 걸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이번 달의 결실이 정해지겠죠. 자, 을목. 마냥 좋게만 말한 것 같은데 문제 있는 을목도 분명히 있죠. 이걸 알아보도록 합시다. 천간에 을목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는 천간에 임수, 개수, 지지로는 해수, 자수, 축토입니다. 띠로는 돼지띠, 쥐띠, 소띠예요. 수가 강하게 구성된 사주들은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많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병호월에는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불안감이 들거나 견디기 힘든 무언가가 생겨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야외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바깥에 쇼핑도 가고 세상 구경하면서 정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냥 웃어넘기면 유리한 시기가 분명 찾아올 겁니다. 비슷한 불행과 꼬이는 상황이 늘 오는 것 같아도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저를 믿으시고 조금만 더 길게 보고 가도록 합시다. 정리하면 사주에 을목이 있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운이다. 소소한 행복이나 깨달음을 얻는 가운데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움츠려 있거나 조바심 내지 마시고 잘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셀프 칭찬도 하시면 좋아요. 이번 달에 시도하는 많은 것들이 본인에게 유리할 거니까 쫄지 마시고 준비해온 게 있다면 이번 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을목 화이팅 하세요. 천간 병화를 보겠습니다. 지난달은 병화들도 여러가지 기회가 많이 생긴다고 했어요. 이제는 조금 고개를 들고 움직일 만한 시기가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 병화들이 너무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좋아지냐는 피드백도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 을사월은 그런 답답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양상이라고 했었는데 어쩐지 이민년의 병화가 순조롭다 했죠. 바야흐로 병호월입니다. 병화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천간의 화들은 풀릴만 하면 자꾸 변수가 생기네요. 을사월을 거치면서 조금씩 풀리다가 이번 달에 브레이크가 살짝 걸립니다. 병화가 임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책임을 떠안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벌써 그런 조짐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본인이 그런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올해가 이민년인데 이 정도로 화기운이 강해지면 임수는 거의 메말라 버립니다. 임목도 쉽게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난달에 기회로 보이는 무언가를 잘 포착했다면 이미 무언가가 진행 중일 텐데 기회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타이밍을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주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원국이 어떻든 간에 병화에게는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변수는 아마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사나 이직 같은 게 막 1년에 몇 번씩 하는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살면서 커다란 변화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
직장인이나 취준생이라면 취직이나 이직, 조직의 변동 같은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부터 이에 대해서 미리 수를 써둔 게 있다면 변화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할 겁니다. 이런 변수가 사회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내적으로 누군가와 선을 긋거나 주변과 나를 구분지어서 발을 빼는 형태가 됩니다. 이 과정이 수국화로 인해서 껄끄러운 사람들과 엮이거나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는 상황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자기 주변 상황이 엉망으로 돌아간다는 뜻도 됩니다. 이런 운일수록 마음의 중심을 잡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드가 되셔야 돼요. 사주에 목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소모되는 구조라면 거의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건 병화 정화 구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화병이라고 하는데 답답하고 버티고만 있는 상황에서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종의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병화를 쓰시는 분들이 현재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치열한 격전을 벌이면서 현재까지 버티셨다는 뜻이에요. 머물고자 하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헤매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본의 아니게 엮이고 휘둘리고 내가 관여할 일들이 생기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대단히 예민해지고 생각도 많아질 거예요.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달부터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고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실수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책 잡힐 수 있는 여지가 보이면 그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세요. 본인과 가깝거나 모셔야 되거나 돌봐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케어를 해야 하는 운입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예민해지면서 그런 와중에 급발진하게 될 수도 있는데 감정이 앞서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충분히 계산해보고 가장 손해가 적은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천간에 병화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이번 달은 병화가 다뤄야 할 문제가 많은데 우선적으로는 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천간으로는 간목, 을목, 지지로는 인목, 묘목, 진토, 띠로는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죠. 목생화 자체도 문제지만 사주 구성이 이렇게 되면 버틸 여력이 좀 없게 됩니다. 지친다고 표현을 해야죠. 주변에서 딱히 도와주지 않을 거라서 지치기도 많이 지치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이동을 생각했다면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또 그동안 고생한 게 있어서 그런 거를 다 버리고 뭔가 하기에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태어나셨거나 해수, 자수, 축토를 가진 분들도 그냥 지나가는 운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동이나 변화에 대해서 적당한 타협이 필요한데 이건 사주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되도록 큰 문제가 없으면 우선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세워보세요. 정리하면 사주에 병화가 있다면 지난달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되게 달라진다. 변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왔다면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롭게 실행하는 운일 거예요. 어떤 수를 내지 못해서 답답했다면 운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되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마시고 그냥 이번 달 무던하게 넘기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말했듯이 실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점검이 필요해요. 자기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생겨요. 혼자서 병호월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보다는 조언도 좀 구해보고 협동도 하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해집니다. 주변에 물어물어 가면서 이번 달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천간 정화를 볼게요. 이미 표정이 마탱이 같죠? 근데 제가 또 약간 저게 장난식으로 놀리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곧 이 사람들 놀리는 컨텐츠가 곧 올라올 텐데 어떡하냐. 다들 멘탈을 좀 강해지셔야 될 텐데. 아무튼 하겠습니다. 정화가 있는 분들은 지난달에 주변과의 관계에서 부딪힐 수 있다고 했어요. 급발진 주의하면서 참으라고도 말씀드렸고 기회처럼 보이는 게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소모적일 거니까 굳이 동요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그렇게 참고 참아서 이번 달은 병호월이 왔습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자기랑 같은 오행이 운에서 온 거죠. 흔히 화가 강해지면 열기가 강해지니까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가 강하다, 건강에 무리가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더 공부했다면 이제 육신적으로는 겁재니까 재물이 나간다, 도둑질 당한다, 경쟁한다 이런 해석도 하실 텐데 병호라는 건 해가 중천에 뜬 것과 같아요. 에너지가 양 중에 양으로 정점에 오른 겁니다. 로켓을 쏠 때 보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연료통을 지고 가다가 목표한 구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머무르면서 연료통을 분리해요. 몸을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가벼워진 상태가 바로 정화에는 이민년 병어월이에요. 이제부터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두려움도 앞서는 상태입니다. 딱 필요한 것만 남겨서 움직이기 가장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어딘가로 움직이기 위한 연료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라는 뜻도 돼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여지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릴 수가 있어요. 지구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주가 보이죠. 수많은 가능성을 지닌 드넓은 공간이자 끝도 없는 새카만 암흑이기도 합니다. 가능성 앞에 나 홀로 있다는 불안감이 이번 달 정화의 상태예요. 지구에서 보면 우주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고,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화를 쓰는 분들은 자기가 연료가 없다는 불안감, 내가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한계나 환경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이 충분하지 않은 사주에게 특히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발판 삼아서 더 나은 길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변화로 준비하는 운으로 쓰시겠죠. 그럼 같은 정화라고 하더라도 병월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바로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자신의 마음가짐만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사주를 볼 필요도 없어요. 모든 오행이라는 건 지나치게 강해졌을 때 나름의 문제를 내포하게 됩니다. 게다가 올해는 이민년이기 때문에 그 단점이 훨씬 더 드러나게 돼요. 하지만 바꿔 말하면 높은 리스크는 더 높은 이익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번 달 전에 어떤 스탠스로 살아왔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져요. 운은 늘 연속선상으로 바라보라고 했죠. 이민년 자체를 봤을 때 정화는 본인이 지치는 것도 모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 일도 많고 책임감이 짓누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섣불리 계속 하기보다는 내 주변을 파악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민년 자체가 정화 입장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운이라 까딱 정신줄 놨다가는 아득한 우주로 떠밀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섣부른 의사결정을 하는 게 금물입니다. 만약 직장인이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장 실행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이 이동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타산을 잘 따지는 게 중요해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지난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나보다는 나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주변의 환경이 더 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나를 재촉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에 꼭 휩쓸릴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직장이 아니라 자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대응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중심을 잡고 내실을 다지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변경하기보다는 손익계산 잘 때리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산이든 시간이든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천간에 정화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는 갑목, 무토, 지지로는 임목, 진토입니다. 띠로는 호랑이띠, 용띠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벌리기 전에 본인이 그걸 지속해 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역량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나에게 직접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화기운이 지나치거나 건조한 사주라면 되도록 차분하게 급한 건 미루면서 한 달을 보내보세요. 정리하면 사주에 정화가 있는 분들은 주변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난달은 인간관계나 해왔던 일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아왔다면 이번 달부터는 그것으로 인해 해방될 수도 되려 발목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선택의 기로에 마주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아무튼 무언가 변화가 온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본인 페이스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운상으로는 뭔가 정리도 되고 슬슬 자리가 잡혀 나가는 건데 이때 본인이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병화 정화들이 지난 시간 동안 너무 시달렸잖아요. 거의 대부분 힘들었을 거야.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지난달부터 주변과 본인을 모두 챙기면서 막 신경 쓸 겨를이 많이 없었을 건데 이번 달부터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마무리를 하고 계산도 잘 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더 치고 나갈 기회로서 이번 달을 잘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보도록 합시다. 자, 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천간의 토는 주변의 변화도 많고 요구사항도 까다로워지는 운이었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정신없이 수행하면서 초심을 잃거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사주 구성이 괜찮았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자기 점검도 해보고 부족한 점을 채우거나 업그레이드 하기는 좋았을 겁니다. 사실 올해 무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대체로 무난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무토를 좋다고 얘기 안 하는데 무토가 진짜 좋은 편이에요, 올해는. 이번 달은 병호월입니다. 화기운이 정점에 달하면서 이민년의 임수와 월운의 병화가 서로 상충하는 수화 상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토에게는 화로부터 화생토, 수에게는 토국수로 각각 기운을 조절해야 하는 운이에요. 한마디로 오지랖 넓게 개입해야 되는 일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두 국가가 전쟁 중인데 서로 양극단을 달리고 있다고 쳐요. 이를 중재하는 입장이라면 일촉즉발로 위기감이 절정인데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일 때 본인에 대한 중요도가 커질 겁니다. 한마디로 무토는 주변 환경이 엉망이면 엉망일수록 본인 영향력이 커지게 되겠죠. 물론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할지의 여부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달라져요. 다만 무토 자체만으로 보면 병호월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에 관여하게 되는 운이에요. 직접 투입되지 않아도 중간자 역할로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기가 소속한 집단 안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팔자라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급하게 처리하거나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손길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도와주고 떡값이나 받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딱 봐도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해도 꾸역꾸역 억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거절하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 받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민년의 수기운과 화기운은 조금만 밸런스가 어긋나도 예상보다 훨씬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번 달에 문제가 생겨도 다 단기적일 거고 미래를 뒤바꿀 만한 것들은 아닐 거니까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너무 열내거나 격해질 필요도 없고 사실 상황도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지 않을 거니까 하던 대로 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느끼거나 내가 너무 상황을 내가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투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는 매매를 말씀드릴 건데 단타는 아주 긍정적이다. 꼭 무토가 아니어도 사주에 토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유리한 지점을 쪼면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적절한 기회가 보이면 진입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월운으로 오는 화는 그냥 단기적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본인이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지면서 몸을 사릴 거라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예요. 무리해서 너무 많은 돈을 운용하지는 마시고 단타 수익은 노릴만 하다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토 하나의 가치가 정말 큰 시기인 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게 흐르겠지만 주의할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천간에 무토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입니다. 천간으로 정화, 신금, 임수, 개수, 지지로는 오화, 유금, 띠로는 말띠, 닭띠예요. 뭐 천간으로 거의 대부분 나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근데 천간과 지지의 양상이 다른 데보다 많이 갈리죠. 사실 토들은 글자 하나하나보다도 전반적인 구조를 봐야 돼요. 그래서 토들이 사주를 보기가 조금 다른 사주들보다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근데 제가 퉁쳐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 본인 사주에 화기가 너무 강해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일종의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달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수화의 균형이 깨져서 엄청 건조해지거나 수기운을 완전히 말려버릴 수 있거든요. 한난조습의 밸런스가 깨져버린다는 건데 그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받는 팔자라면 일종의 회의감, 번아웃이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현자 타임이 오면서 확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질 수 있는데 그럴수록 본인을 잘 다스리고 중심을 잡아가는 게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올해는 점점 무토가 진짜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 드는 생각이나 이런 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자기는 그걸 너무 크게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기가 강한 팔자에 금이 약하게라도 개입된 팔자는 체력이 거의 바닥이 됩니다. 너무 개입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자고 쉬어야 된다. 토는 무토던 기토던 화 자체에는 긍정적이에요. 올해는 근데 지지로 수기운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무리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좀 조심조심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근데 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스스로 조심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인 분들은 무리
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면서 안전사고 같은 거 조심하면서 알차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사주에 무토가 있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본인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수화를 조절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런 시기에 자리를 잘 잡으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오히려 좀 아웃사이더처럼 겉돌 수가 있습니다. 남들 잘 모르게 섭섭해지는 뭐 그런 건데 그래도 너무 마음을 쓰거나 하지는 마시라. 주변에 터놓고 할 수 없는 고민이 생기거나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어차피 높을 거면은 막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는 것도 그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병호월은 스스로 보기에 조금 못 믿어온 부분이 있어도 잘 추스리면서 본인 삶을 단단하게 하도록 병호월을 보내세요. 뭔가 해야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플랜을 짜시고 생각을 많이 할 필요도 없다고 했죠. 그냥 대략의 가닥이나 방향만 설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생각을 아무리 해도 기존 스탠스가 막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무토들이. 아무튼 정리하면 무토들은 체력 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운이 나쁘지 않으니까 계획한 대로 바쁘게 뛰어서 달려가 봅시다. 자, 천간 기토를 보겠습니다. 지난달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운이었어요. 그럴 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딱 붙어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었죠.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변화에 대해서 어설픈 대응을 한다면 약점을 잡힌다든지 시비에 얽히는 등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사람을 모셔야 된다던가 살얼음판 같은 환경이라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변 잘 살펴가면서 대비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은 병어월입니다. 같은 운세에 무토는 역할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기토에게는 어떨까? 제 눈에는 기토에게 임수도 버겁고 병호도 참 버거워 보여요. 뭐 정인운이라서 도장이 왔다, 문서운이 왔다, 합격운이 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기토에게 버거운 운세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민년이니까 기토 스스로 화 기운을 조절할 수는 있어요. 이민년 자체가 기토에게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안 보이던 게 눈에 들어오고 이제는 좀 안 되는 건 정리하고 되는 것만 찾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만한 시기예요. 근데 이번 달에 병화로서 열심히 화생토를 해야 된다는 건 예정되었던 일들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외에 추가로 뭔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일감이 늘어난다고 봐도 되고 어떤 성과나 혜택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게 생각보다 더 들어온다고 봐도 돼요. 소위 플러스 알파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일이 전개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올 겁니다. 평소보다 좀 더 서두르고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평소에 안 하던 실수도 하기 쉽고 주변과의 마찰도 일어나기 쉬워지니까 주의해야겠죠. 기토는 올해 자체가 현실적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운이에요.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나아질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민년에 본인이 뭔가 주도해서 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급급할 거라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많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병호월에 화세가 정점이라는 건 이제 소멸만이 남은 겁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내가 하려고 하거나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경 쓰였던 일들, 묵혀둔 일들이 이번을 계기로 다 떨궈져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사실 이런 운에는 오직 천간에 토를 쓰는 분들만이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 달은 내가 어디까지 해도 되고 얼마나 먹어도 되고 이건 이익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간에 기토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번 달은 팔자에 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천간 지지 상관없어요. 금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다소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천간에 정화, 임수, 지지로는 오화, 해수, 띠로는 말띠, 돼지띠입니다.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변에 조언을 구하거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뜻인데 이럴 때는 썩 내키지 않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구해가면서 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서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뭐 좋은 제안 같은 게 오고 간다면 절대로 구두로 약속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구체적으로 문서화를 하든 해서 공식적으로 거치셔야 지켜질 가능성이 큽니다. 말만 믿었다가 뒤통수 맞기 딱 좋은 시기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의심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거예요. 정리하면 사주에 기토가 있는 분들은 지난달을 거쳐서 갑작스럽게 대응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을 거고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던가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을 거예요. 무토 기토 할 것 없이 본인 임무나 역할이 늘어나는 거라서 놀기는 어렵습니다. 여름이 일종의 과도기가 될 거예요. 뭐 사주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여유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정신적인 압박이 있을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한숨도 팍팍 나오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막연히 낙관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올해는 희망적으로 봐도 되는 운이에요. 지금 본인에게 힘든 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힘든 부분일 거니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중심만 잘 잡아도 충분합니다. 대체로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을 거니까 하던 대로 자기 페이스 유지하시면 돼요. 이번 달은 무토나 기토나 그래도 비슷한 편입니다. 천간 경금을 보겠습니다. 지난달 경금은 모두를 위해서 일종의 연대의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예요. 내가 속한 곳에서 기여할 만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자기 개발이랑 연관되는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뭔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들에게 공격적이게 되거나 평소보다 욕심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예민해지는 때인데 그만큼 신중하게 행동하시라고 가이드를 드렸죠. 이럴 때는 책 잡히는 행동만 안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병호월입니다. 강한 화기운으로 인해 화급금으로 스스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기에 돌입한 거예요. 자기 개발하거나 쉬면서 스스로 보완하고 싶은 부분에 신경 쓰게 됩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병화로서 겪게 되는데 병화가 큰 불이고 정화가 작은 불 이렇게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정화로 경금을 화급금하는 건데 병화랑 정화의 화급금 차이가 뭐냐면 정화는 즉각적으로 용도를 바꾸는 거고 그래서 결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반면 병화로 인한 화급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지는 어차피 해야 될 거라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 지금 해버리자는 느낌인 거죠. 게임으로 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보스몹을 만난 것과 같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쟁하거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필연적으로 겪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경금이 있으시다면 일종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든지 여의치 않지만 밀고 나가야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과정이 이민년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힘들게 진행될 거란 겁니다. 뭔가 수월하지 않고 돌연 변수가 생기는 일이 잦을 거예요. 주변에 반대같이 시끄러운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환경 변화가 많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이런 불편한 상황을 반드시 겪어야만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결국 본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와중에 이런저런 불편함이 생길 거란 거죠. 만약 지난날 본인을 너무 혹사해 왔다면 이런 운에 병이 나거든요. 그런 걸 꼭 짚고 넘어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꼭 챙기시고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어떤 관문을 거친다는 맥락은 꼭 건강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학생이라면 그동안 못해온 부분, 충실히 공부하지 않아서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밀린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다 끝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병호월 경금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불리하거나 힘든 운이라는 건 아니고 주변 환경도 본인도 함께 개선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순리에 맞게 해나가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금이 이제까지 모범적으로 잘 살아왔다면 병호월은 정말 좋게 쓸 수 있는 운이에요. 이런 때 좋은 자리로 추천을 받는다든지 일종의 대표자가 되어서 뭔가 대변하거나 보호하는 권한 같은 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화가 아닌 병화로서 발휘되니까 조율하고 통합해가는 연대의식을 통해서 집단 단위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운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운세랑 지난달 본인의 행동이 매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호월 운세도 유리하게 쓰려면 1년의 미션을 잘 수행해 왔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달이 좀 유리하려면 사주에 반드시 수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수가 없으면 유리한 상황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천간에 경금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사주 천간에 간목, 을목, 지지로는 인목, 묘목, 진토입니다. 띠로는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예요. 사주에 경금이 있는데 목기운이 강한 분들은 지금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로도가 급격하게 쌓였다는 거라서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시면 일단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꼭 건강이 아니어도 이건 뭔가를 하면서 무리수가 들어갔다는 거니까 템포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현재 본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휴식을 취함으로써 대부분 해결이 될 거예요. 다만 원래 질병
변경이 있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악화될 수 있는 운이니까 미리 검사를 받거나 해서 점검을 해보세요. 전반적으로 병어월에 불리한 사주라면 약간 사리는 걸 추천드려요. 아직은 변동성이 많은 시기라서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사주에 경금이 있는 분들은 주변 환경은 급변하는 와중에 본인에게는 한 단계 올라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시고 이런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나아가서는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책 잡힐 일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채우는 한 달로 보내세요. 좋은 결실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다이어트도 아주 잘 된다. 몸 만드는 것도 아주 유리하다. 그러니까 목표의식을 잘 잡아서 바짝 해보도록 합시다. 늘 그랬듯이 조금만 더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간 신금을 보겠습니다. 지난달은 불필요하게 생각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었어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뜻도 되고 한눈을 팔게 된다는 뜻도 되는데 이럴 때는 본인이 이룰 목표를 한 가지 정해서 그것에만 집중해보라고 했어요. 이번 달은 딱 봐도 피곤한 운이에요. 신금에게는 화가 대체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년 자체만 봐도 신금에게는 변수도 많고 나를 방해하는 요소도 정말 많은 시기예요. 근데 연운의 임수와 월운의 병화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본인 사주에 이걸 조절할 수 없다면 수와 상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다소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이민년이 신금에게는 위기감을 주는 중요한 시기인데 발목 잡히는 듯한 운세를 맞이하면 힘이 많이 빠지겠죠. 이런 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토가 필요한데 모토가 아니더라도 토기운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되는 운이에요. 그래도 사주에 토가 아예 없는 경우는 드무니까 웬만한 분들한테는 그래도 엄청 안 좋은 상황까지 전개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병어월 자체가 신금의 장점을 전혀 쓸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신금은 쓰임새만 있으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글자인데 병호월 같은 운에는 평소에 쉽게 잘 되던 것들도 잘 풀리지가 않아요. 스스로에 대한 불신, 불만족이 찾아온다든지 뭘 해도 내키지 않는다든지 내 눈에 차는 게 없다든지 다 비슷한 표현이죠. 게다가 병호월처럼 조열한 시기에 신금은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변과 협업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혼자 따로 떨어져서 움직일 공산이 큽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함께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 시기를 헤쳐가야 되거든요. 이런 와중에 본인 성향과 환경에서 요구하는 역할과의 괴리감, 그로부터 모순이 생길 수가 있어요. 평소에 사회성이 좋았어도 좀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하면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신금은 자기 프라이드로 남들보다 좀 더 노력해서 부족함을 만회하는 게 장점인데 그런 걸 발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끈기도 없어지고 하던 걸 포기할지 말지 하는 고민이 끊임없이 들 수 있어요. 지난달에는 했던 문제가 이번 달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주에 목이 충분해서 목생화가 된다면 꼬였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거니까 조급해 하지는 마시고요. 사주에 토가 정말 필요한데 부족한 구조라면 직업적인 이동에 대한 문제는 당장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자영업자인데 개업이나 업종 변경 같은 문제가 있다면 무리해서 추진하지 마시고 제가 월운에서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걸 추천드려요. 전반적으로 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자금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아다리가 딱 맞지 않고 뭔가 조금씩 부족하고 어긋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통하거나 맡겨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모든 걸 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뜻이에요. 천간에 신금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토가 부족한 게 가장 문제가 되지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글자는 천간에 정화, 신금, 지지로는 오화입니다. 띠로는 말띠예요. 만약에 토도 부실한데 정화, 신금, 오화가 얽혀서 화세도 강해지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만 급한 거예요. 이걸 개운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위험 부담도 너무 커서 섣불리 추천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주에 따라서 면밀하게 살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정리하면 사주에 신금이 있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너무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들을 굳이 자기가 억지 부리거나 들쑤시면 문제가 정말 커져서 나중에는 수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노래나 들으시라고 오랜만에 노래 추천을 해드릴게요. 세계의 공장이란 곡인데 저는 이 버전을 가장 좋아합니다.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마음이 차분해지면 좋겠습니다. 신금들 다이어트도 많이 포기하셨을 텐데
좀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죠. 신금들이 이번 달은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셔야 돼요. 그 관점으로 보시고 조금만 더 화이팅을 하도록 합시다. 천간 임수 보겠습니다. 지난달은 운에서 화기가 강해지면서 수기가 메마르는 운이었어요. 임수에게는 본인이 수기운이니까 해석해보면 본인이 속한 곳에서 힘을 잃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변과의 협업으로 헤쳐가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생각도 많고 부정적인 마음이 드니까 여유를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바야흐로 병호월이 와버린 거죠. 임수가 자신의 원수인 병화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작년도 그렇고 임수에게는 그닥 달갑지 않은 운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을사 병호를 거치면서는 본인의 현재 모습에 불만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인 자기 자신을 마주친 격이죠. 문제는 현재 임수가 쥐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놓고 던져버리기에는 감당할 책임이 많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 팔자에 토가 강하게 갇혀져 있다면 어느 정도 모든 일을 계획해서 실행하기 직전일 거예요. 그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떠나서 이런 사주들에게는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임수는 빠꾸가 별로 없어요. 겁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력도 분명하니까 계획이 정해지면 잘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만 팔자의 토가 충분하지 않다. 그럼 내가 감당할 일도 많고 맡은 역할도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타이트하다. 내지는 업무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댐의 수문으로 물을 필요한 만큼 쓰잖아요. 이처럼 임수도 쓰임새에 적합하게끔 토기운을 거쳐야 하는데 토가 부족하면 그 부분이 제어되지 않겠죠. 상황 통제가 어렵고 감당할 영역 밖의 일이 넘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던지 뭔가 변수가 생기던지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토가 있다고 해도 임수가 있다면 힘든 게 매 한 가지긴 해요. 그래도 웬만한 팔자라면 토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수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수습은 둘째 치고 수화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뭐가 중요해지냐면 주변과 협업하고 연대할 만한 구도를 지난달에 미리 만들어 두었냐는 거예요. 직장인이 아니어도 주변에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필요해지는 운입니다. 항상 특정 운이 오기에 앞서서 그에 적합한 준비를 해두는 게 엄청 중요해요.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비결입니다. 임수는 본인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알고 스스로를 갈아 넣었을 거예요. 본인 말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스스로를 투입시킨 거죠. 지난달부터 어떤 문제들이 불거지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가령 직장인이라면 일 문제니까 워커홀릭인 거고 가족 문제라면 본인이 나서서 처리할 무언가라는 겁니다. 굳이 나보고 책임지라는 건 아닌데 또 넋놓고 보기는 그렇고 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럼 하는 건 하는 건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느냐,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극화라는 게 결국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 양상이거든요. 특히 수는 수생목으로 목을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화는 그 목으로 목생화를 받는다는 거니까 서로 의견이 같지가 않아서 대립각이 세워지는 거예요.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양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거나 본인 의견을 관철시키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손을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답을 모르면 답을 찾으려고 몰두하기보다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지, 나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이런 것만 정의해도 이번 달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것만 하고 노시면 돼요. 그냥 휴가 쓰시고. 사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임수에게는 최고가 되고 싶고 최선의 답을 내고 싶은데 환경이 안 받쳐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찾아가기만 해도 하반기 할 일이 끝난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본인이 낸 답이 결국 정답이니까 일상 잘 지키면서 주변 사람들과 좀 더 어울리고 교류하고 인맥을 넓혀보세요. 내가 움직일 여건을 만들다 보면 기회가 올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힘을 비축하면서 문제 자체에 대해서 정의를 해봅시다.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오히려 안 하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천간에 임수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이번 달은 다 기본적으로 토가 좀 있으셔야 하는 건 아시죠? 천간에 갑목, 을목, 지지로는 인목, 묘목, 진토입니다. 띠로는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죠.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의 여지가 보여도 그냥 무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뭔가 문제시하거나 따질 시기도 아니고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정리하면 사주에 임수가 있는 분들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바꾸려고 한다면 결국 좌절감만 느껴지고 심하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어요. 본인이 문제라고 느끼는 건 결국 본인 마음가짐에서 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리고 타인을 바꾸기는 너무 힘들어요. 매사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치고 나갈 수 있게끔 선택지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벌려둔 일들 정리하는 거 요 두 가지만 하셔도 이번 달은 충분합니다. 천간 개수를 보겠습니다. 지난달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파악되는 운입니다. 나를 알았으니까 상대를 알면 되는데 아직은 상대방이 드러나는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성과가 나오기는 힘드니까 올해 자체를 길게 보고 상반기는 참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은 병어월입니다. 임수에서도 언급했지만 개수에게도 수와 화가 다투는 양상이 발생해요. 임수는 결과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려고 한다면 개수는 일단은 지켜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올해 개수는 자기가 어떤 타이밍에 움직이는 게 좋을지 알고 되도록 섣불리 움직이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병호월이 오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계산을 다 끝내셨을 수도 있어요. 사주랑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미리 설계를 다 마쳤을 거고 이미 속으로 생각해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사주가 좀 잘 빠진 케이스라면 이미 사람을 포섭해뒀다든지 말을 맞추는 등 물밑 작업, 밑밥 가는 일들을 다 해두셨겠죠? 정말 집요하고 치밀한 개수의 양상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음흉한 이미지로 보시곤 하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개수는 뭔가 신뢰가 안 간다고 보시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미리미리 계획을 못 세운 거를 왜 개수 탓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일간이 아닙니다. 사주 구성에 어디가 됐던지 개수 하나만 갖춰져 있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이것저것 다 따져봤다는 거예요. 가성비 고려한 거죠. 자기가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지 분석이나 상권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개수가 원래 이렇게 미리미리 앞서서 움직이는 걸 잘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느냐. 자기도 뭔가 미래에 대해 확신을 못 갖고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불안감이 드니까 조급해지는 거고 그걸 임수처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개수의 방식대로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평소보다 많은 계산과 계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기쯤 되면 개수도 나름 많이 지친 상태가 됐을 겁니다. 개수가 바라는 게 사회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인지 뭐 개인의 발전에 대한 건지 이런 것들은 다 개별 사주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컨텐츠를 보는 분들이 나이도 다 다르고 직업이나 성별, 사회적인 모습도 다르잖아요. 천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유추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이 어려운 걸 좀 더 들어가야 우리가 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마음의 본질에는 자기 거를 만들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있어요. 왜냐, 이제는 좀 안정적이고 싶으니까. 왜냐면 나를 불안정하게 움직이게 하는 운을 거쳐왔으니까. 연애를 예로 들면 이제는 나도 연애를 하고 싶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빛내줄 수 있는 조건까지도 충족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직업적으로는 내가 믿는 사람들, 내 입김이 통하거나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개수 자체가 본인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네 편, 내 편 이런 걸 다른 글자들보다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아무튼 개수의 이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 금생수가 잘 돼야 돼요. 천간 지지 별 상관없어요. 금생수만 되어도 이번 달에 자기가 바라는 것들 중에 소소한 것 하나는 확실히 잘 이루어질 거예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수화가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간의 부딪힘, 불화나 잡음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의견이 100% 일치가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목표한 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시기적으로 직장인이라면 승진하기도 좋고 이직 같은 것도 유리합니다. 천간에 개수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천간의 무토, 병화, 정화, 지지로는 오화입니다. 띠로는 말띠가 되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유리하지 않으니까 굳이 뭔가 하기보다는 그냥 있던 것만 지켜도 됩니다.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억지로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이 개수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잘 되던 일들이 드랍되거나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겨서 일이 중간에 멈출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앞서 나가지 마세요. 정리하면 사주에 개수가 있는 분들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가 지난달에도 그렇고 상반기에 너무 무리수 던지지 말고 참으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시기가 이릅니다. 때가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앞서 나가면 잘 되던 일들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냥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가장 확실한 선택들만 하시고 실행을 한다 그러면 되도록 가을로 시점을 맞춰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간별로 한 줄 요약할게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간목은 단기 성과가 유리하니까 일단 부딪혀 보세요. 을목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가능하다. 준비를 잘해서 실행해 봅시다. 병화는 주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한 달을 넘기시는 것만 신경을 쓰세요. 정화는 이번 달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소신껏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무토는 해야 할 역할이 많아지니까 일에만 집중을 하고 하던 대로만 하자. 갑자기 스탠스 바꾸시면 곤란합니다. 귀토는 당장은 답답해도 중심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 문제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경금은 한 단계 유리하게 올라설 수 있는 기회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봅시다. 신금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니까 억지로 추진을 하지 마세요. 임수는 안 되는 일은 애쓰지 말고 손 놓는 것도 답이다. 그냥 놀아라. 개수는 지나친 욕심이 독이 될 것이다. 이번 달은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실행하기보다는 확신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있는 것만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심해질 수도 있고 서로 간에 타협점 없이 극명하게 의견이 나뉘게 되니까 무리해서 논쟁하거나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적정선을 지켜야만 미래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곱씹으면서 6월을 보내셔야 돼요. 지방선거도 끝났고 작년부터 예상한 대로 일방적인 게임이 됐는데 분탕질이 심한 쪽이 결국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많은 분쟁과 혐오가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게 될 거니까 적어도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중심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영상이어도 댓글은 다 보고 있으니까 7월쯤에 다시 오셔서 병호월 어땠는지 알려주시면 닉네임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구조댓 구독, 좋아요, 댓글로 받을게요. 6월도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봅시다. 빠이염.